여기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스타트업의 정석이라 불리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고객에게 가장 의미 있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목표 이상의 것들을 확장시켜내고 있는 곳, 바로 로닝 AI입니다. 로닝 AI는 한국의 보험 분석 서비스로 시작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성장한 기업 헤빗 팩토리가 미국에 새롭게 창업한 회사입니다. 꾸준한 성장세를 통해 바쁘게 돌아가는 한국 사업에 더해 미국 디지털 주택담보대출 비교 서비스라는 또 다른 핀테크 영역에 도전장을 던졌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미국 금융가를 발빠르게 돌아다니고 있는 이동익 대표입니다. 로닝 AI 셋업을 마치고 한참 미국 금융회사와 협업하는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다는데요. 어렵고 까다롭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동익 씨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습니다. 미국의 금융사의 문을 좀 두드리면 같이 좀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줄 알았는데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기존 레거시 금융회사와 어떤 협업을 하거나 이런 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미국 문화를 잘 모르다 보니까 3억 명이 넘는 사람들 대상으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야지, 미국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요. 로닝 AI는 미국 모기지 시장의 판매 프로세스 전반을 디지털화 시켰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 대출과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미국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에이전트를 만나야죠. 상품 추천받고 또 은행 가서 대출 상담받고 중간중간 수수료도 줘야 하고 거쳐야 하는 것이 너무 많고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 모든 프로세스가 디지털화되면 일단 대출 업무 처리가 빠르고 간단해져서 결과가 빠르게 나오고요. 저금리에 낮은 업무 처리 비용까지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특히 부동산, 저희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약 12트릴리언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시장인 거죠. 그 시장에서 고객들이 매월 지불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 이 부분이 본인들의 한 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큽니다. 근데 과연 그 금액을 정확히 알고 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면 사실은 좀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국은 어떻게 보면 대출 금리를 금융회사가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딱 정해진 금리만 받고 있었죠. 근데 미국이라는 시장은 고객별로 낮은 금리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시장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과론적으로는 고객들한테 매월 납입하는 금융 이자를 줄여주는 거, 이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거고. 요즘은 미국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랍니다. 이전에는 대출은 웰스파고, JP모건, 체이스 등 은행에서 취급을 했지만 지금은 핀테크 업체들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시대에 발맞춰 따라가지 못하고 전통적 방법으로만 대출을 받게 되었던 거죠. 일단은 고객은 모르기 때문에 넘버들을 보여주고 페이먼이 얼마인지를 보여줘야지 10년짜리가 좋다, 7년짜리가 좋다를 자기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리얼터들을 통해서 저희 서비스를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어떤 네트워크 아니면 기존 고객들 대상으로 정확하게 우리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부분 좀 알릴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는 이 필드에 있으니까 다 아는 용어들이고 다 알지만 처음 집 구매하신 분들은 더 많이 생소한 게 있으시니까 그런 거를 조금만 더 풀어서 하면은. 그 전에 그 전통적인 그 방식으로 론을 할 경우에는 일단은 컨슈머 자체가 달래는 서류가 너무 많으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어들 하세요. 그런 그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줄이게 하기 위해서 아주 쉽게 론을 그 신청을 해서 스테이터스를 계속 그 그냥 자동으로 자기가 업데이트를 받게끔 끝날 때까지. 간단하면서도 쉽고 정확하게 필요로 하는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매력적이네요. 그래서 그런지 서비스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수십 건의 대출, 금액만도 200억 원이 넘는 성과를 올렸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서비스를 하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두드러지는 성과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얼마나 열심히 뛰어왔는지 보여주는 결과겠죠. 동익 씨는 어깨가 무거울 때면 이렇게 바람을 쐬며 마음을 다잡는다고 하는군요.
우연찮게 이 바다를 오게 됐는데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 남녀노소 이런 분들이 되게 다양하게 이 해변에서 본인들의 어떤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걸 보게 되면서 계속 고민거리로 있었던 어떤 문제들, 해결되지 않았던 내용들 이런 게 정말 우연찮게 스치듯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해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미국 진출하려고 했을 때 저희 투자자들이나 저희 내부 구성원들 약간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되게 많았어요. 매월 30% 이상씩 성장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좀 더 한국 시장에 집중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저희의 서비스와 어떤 기술 가지고 전 세계 금융을 한번 연결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미국의 모기지 시장이라는 걸 저희가 시장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상황에서 빠르게 한번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자. 실제로 1월, 2월, 2개월 만에 미국에서 법인 설립과 프로세스 분석, 실제 서비스 개발, 그다음에 서비스 런칭까지 이 과정을 통해서 투자자분들이나 저희 구성원들 좀 우려를 없애고 오히려 저희가 3월, 4월, 5월 실제로 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저희 구성원들이 더 지금 힘을 내서 미국 시장도 한번 해볼 만한 시장인가 아닌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이곳이 한국의 본사 해빛 팩토리입니다. 동익 씨가 제일 먼저 출근했네요. 책이 꽤 많죠? 짧은 시간에 배우고 성장하기에 책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대표의 생각 때문이라는군요. 여기 왔어? 윤아 어저께 너 주문한 책 왔어. 오늘 강의 때. 강의 때 이거 가져가면 돼? 전부 직원들한테. 동익 씨의 단짝 정윤호 대표입니다. 이 회사는 대표 자리도 따로 없답니다. 같이 비어있는 책상에 앉아서 일한다고 하고요. 다들 직함도 없고 서로 이름 뒤에 님자를 붙여서 부르는 것이 회사 문화라고 하는군요. 해빛 팩토리는 2016년에 시작한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2021년 각 기관에서 100억 투자 유치 이후 연이은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시그널 플래너라는 모바일 보험 관리 앱을 운영하는데요. 누적 다운로드만 약 40만 회에 달한다고 하고요. 본인 신용정보 관리 앱인 마이데이터도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았다고 하는군요. 동희 잠깐 얘기 좀 할까? 월요일날 를 맡길 수 있겠네요. 지금 세계 스타트업 시장에 많은 수의 스타트업들이 데스벨을 넘지 못해 사라지고 있다고 하죠. 이들이라고 처음부터 쉬웠겠습니까? 어려웠던 순간들을 이기고 잘 이겨내온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둘은 어떤 사이냐? 저희 아내도 니네 뭐 사귀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전화 통화를 많이 하고 금방 보고 오지 않았어? 근데 뭐 원래 만나기는 사실 일 때문에 만났거든요. 처음부터 막 엄청 막 사랑하고 이런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어려운 일들을 같이 겪어야 되고 또 같이 해결해야 되고 또 해결하면서 느끼는 또 되게 북받치는 감정들도 있고 그런 게 되게 계속되다 보니까 가장 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언제 무슨 일을 해도 꼭 같이 하고 싶은 뭐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재능과 경험과 역량, 노하우 이런 것들을 사실상 이제 상호 보완하면서 창업을 하면서 지금 한 7년간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저 혼자 만약에 창업을 했다면 쉽지 않았을 것 같고 이제 그런 경험들을 같이 상호 보완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창업을 했던 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평생 근로소득이 한 15억에서 25억 사이 이 정도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근로소득이라는 거를 열심히 살아가면서 자본소득으로 바꿔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 과정에 이제 결국 금융이라는 게 껴있어요. 금융상품이라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금융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그 나라 언어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약관들이 정말 뭐 몇백 페이지씩 돼 있잖아요. 그 언어를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정보 비대칭이 발생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고객들은 열심히 근로소득을 한 결과물을 자본소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금융상품에 대해서 정확한 선택이나 의사결정을 못하고 사실상 손실을 봐왔던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할 수 있을까.
맞습니다. 저도 보험을 들었지만 약관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복잡하고 용어도 어렵고 정신없이 따라가다 보니 불안할 때가 많죠. 그래서 고객의 편의성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는 말에 큰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2021년 9월 정도부터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시장 조사 및 이제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게 됐고요. 한국에서도 저희가 보험을 하면서 흔히 말하는 보험은 복잡하고 어렵다. 이제 너네 스타트업은 하지 못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존 레거시들의 어떤 진입 장벽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의 모기지론 시장에 대해서 다 복잡하고 어렵다고 말을 해요. 그거는 누구나 뭐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고객들한테 저희가 딱 제공한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낮은 금리로 고객들한테 제공하자. 두 번째는 대출 기간을 당겨주자. 결국 금융회사랑 고객과의 유통관계를 줄여서 결국 이자를 낮추는 일이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 그렇게 하는 게 고객들한테 더 우리를 쉽게 어필할 수 있고 그리고 고객들한테 더 많은 가치를 줌으로써 저희가 비즈니스적인 성장도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그렇게 하면 수익률은 당연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고객들한테 좋은 걸 제공하려면. 근데 그런 상황이면 그 R&D 기반으로 해서 그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 캐파 자체를 10배, 20배 늘리면 그 이익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겠죠. 그 두 가지가 결국에는 저희를 강제하는 거니까 이런 지향을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가장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게 저희 목표고. 회사가 돈을 벌든 안 벌든 일단 고객에게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주고 고객의 이익에 우선점을 준다는 것. 결코 쉬운 마인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어온 결과가 지금의 회사 가치를 만든 것이 아닌가 싶네요. 보험 데이터를 올리면 금리 낮추고 한도 높이는 거. 요거랑 같이 하는 걸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이 돼 있는데 원래는 사실 이거는 빠져 있고 원래는 이것만 하게 돼 있잖아요. 궁금한 거는 대출 서비스 나오게 되면 어떻게 서비스가 나오는지. 한국의 IT 프로세스나 개발 역량을 가지고 미국의 비싼 고비용을 좀 커버하면서 갈 수 있지 않았나 좀 싶었어요. 또 미국 시장이 워낙 뭐 인구는 6배, 7배 정도 차이 나지만 실제로는 경제 규모는 수십 배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저희가 충분히 한번 도전하고 갈 수 있지 않았나 좀 싶었습니다. 오늘 아니에요? 두 대표에게 스타트업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가 물었더니 바로 함께 일하는 팀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회사의 특징 중 하나가 퇴사율이 굉장히 낮다는 건데요. 즐겁게 일에 몰입할 수 있는 팀이 성공 확률도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회의를 하는지 수다를 떠는지 회의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아, 제가 인스타에 바뀌었어요. 제가 지금 나이 밑에 있구나. 미안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창업을 하면서 사실상 다 어려운 것 같아요. 모든 게 처음이다 보니까 구성원을 함께 어떤 뜻을 같이 해서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 구성원을 갖고 어떤 서비스 모델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고 사실상 그 서비스를 찾은 다음에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프로덕트를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하는 건 더 쉽지 않고 이제 개발이 끝나고 나면 흔히 말하는 마케팅을 해서 이제 고객을 모아야 되는데 당연히 그 마케팅이라는 과정이 지금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 거고 그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서비스가 돌아간 상태에서 저희가 또 돈을 벌어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수익 모델을 만드는 건 더더욱 어려운 거고 이런 과정들이 창업의 과정이 자체가 사실상 쉬운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저희가 그런 챌린지를 계속 가져가고 있고. 네,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온 인연들이 이제는 동지애를 갖고 서로의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네요. 그나저나 너무 맛있게들 먹는 거 아닌가요? 아, 배고픈데. 저희 종종 피자 파티 하고 오늘은 좀 근데 많이 출근하셔가지고 사무실에 그래서 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네, 예쁘더라. 재택근무가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동료들과 함께 밥 먹는 맛이 최고죠. 제가 시도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나 좀 그런 업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좀 능력 있는 팀원들이 많다는 점. 그전 회사는 좀 수직적인 그런 분위기였다면 여기는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랑 잘 소통하면서 지내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사람들 자체도 다정하고 이제 두 대표님들도 굉장히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끔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문화가 첫 회사 정말 잘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게끔 합니다. 야, 액자는 액자 같은 얘기 하지 마. 지금 이렇게 그거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찍고. 저는 일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저는 동료들도 되게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너무 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꼭 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동료들이 더 즐겁게 일할 수 있을까 사실 정말 많이 좀 고민하고 저도 막 일 많이 해봤는데 사실 그냥 시키는 걸로 일을 하게 되면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자유롭게 하되 그 대신 책은 명확하게 져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스스로 좀 많이 생겨온 것 같고요. 그게 긍정적인 피드백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일이 또 잘 되고 일이 잘 되니까 더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즐거우면서도 생산성 있는 그 조직이 되는 거 그게 저희가 바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성공 후의 삶이 우리에게 확연하게 다른 인생을 가져다 줄까요? 윤호 씨는 사회적 성공을 이룬다고 해도 동료들과 함께 가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며 살고 싶답니다. 그래서 매일 쓰고 다짐한대요. 회사가 잘 되면 여러분 덕이고 안 되면 대표들 탓이다. 잘 갔다 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거기 왜 가시는데? 저희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 영업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규제에 관련돼서 좀 논의하러 오고 있습니다. 저 그게 궁금해요. 그 상담 받으시잖아요. 네. 저희 서비스 통해서 실제로 반응이 어떠신지. 우리 회사를 아직 모르는 거 하나? 우리 회사 딱 들어오면 100% 다 만족해요. 그래요? 네, 상담을 통해서 쭉 들어와서 실제로 미국 집을 사는. 실질적으로 진짜 온라인으로 쭉 한번 프로세스 태웠던 분이 4월 달에 한 분이 생겼어요. 한국하고 똑같이 전화 안 하잖아. 우리가 이제 영문 페이지를 오픈하면 카톡은 안 되거든. 왜냐면 미국인들도 봐야 되는데 미국인들이 카톡을 깔기로 할 수 없잖아. 그래서 그걸 빨리 어떻게 해결할지 채팅 서비스를. 저희 항상 이제 미국에 제가 밤마다 미국 분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하고 밤에 하거나 아침에 출근해서 미국 분들하고 미국 직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한국에서 저희 기획팀, 개발팀, 마케팅팀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생 업체다 보니까 여전히 아직 미국에서 저희 회사에 대한 어떤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아직 모르세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3월, 4월, 5월 달에 실제로 트래픽이 발생을 했고 그 트래픽 발생한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걸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 프로세스적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그다음에 UX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낼지, 그다음에 마케팅적으로는 어떻게 풀어낼지 그런 부분들을 구성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거기까지 다 3시까지 오세요. 네네네. 어디 가실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오늘 재무제표 읽는 법 관련해서 저희 사내 세미나 오늘 진행하거든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 다 가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세미나도 다 이제 본인들이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한해서. 자, 앞쪽으로. 주연도 앞쪽으로. 저희 한 3시 5분 정도부터 시작할게요. 그리고 혹시 신청하고 아직 안 오신 분들 있으면 좀 전화 좀 한번. 이곳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세미나 현장입니다. 직원들이 배우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세미나를 요청하면 대표들이 섭외를 해서 자리를 마련해 준답니다. 와, 너무 멋진데? 회사가 이렇게 구성원들에게 투자를 해야 궁극적으로 회사도 성장하겠죠? 기본적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그리고 저희 회사는 어떻게 좀 꾸려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할 것 같고요. 지금 맡은 업무 그리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적정한 비율의 레버리지 아까 말씀하신 부채를 통해서 기업을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뭐 전략을 세우거나 아니면은 대표님 보좌에서 일하는데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 커나가는 데 있어서 되게 유용한 교육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진짜로 어떻게 하면 고객한테 더 좋을까? 고객의 이익에 최대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가 저희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고, 사실 그 원칙이 딱 있다 보니까 저희 동료들이 그걸 하는 거는 일을 하면서도 되게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어떻게 더 잘할까를 고민을 많이 해요. 전화 동의가 뭐 처음 세팅은 했지만 이제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두 사람이 자주 찾는다는 여의도 공원입니다. 버티면 근데 이길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거는 모르는 거죠. 별나게도 주로 여기를 몇 바퀴씩 걸으면서 회의를 한다네요. 네이버는 진짜로 저희가 이제 뭔가 좀 머리 아프고 고민하고 의사결정해야 될 때 그게 힘든 거 아니야? 그런 진짜 힘들 때 오지는 않고 그냥 힘들 때는 일해야죠. 이렇게 좀 탁 트인 공간에서 실제로 좀 의사결정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많이 돌 때는 한 2-3바퀴씩 도는데 거의 1시간 정도 꽤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회의실에 둘이 앉아가지고 얘기하면 좀 너무 심각해질 때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둘이서 나와가지고 좀 얘기하고 이러면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얘기 나누는 과정에서 되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고 또 새로운 해결책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고.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하긴 해, 이게. 완전 전문적이지도 않고 그때 또 교양으로 읽기도 좀 애매하고. 근데 스테이터스 중에 내가 어떤 두 대표의 하루가 참 깁니다. 드러내고 있는지 가장 먼저 출근들을 하더니 늦은 밤까지 둘만 남았네요. 어떻게 이런 열정도 잘 맞는 두 사람. 다음에도 창업한다면 또 같이 하고 싶답니다. 그건 아예 제가 있었던 회사 중에 이제 스타트업 회사가 있었어요. 있으면서 무언가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동료들이 10수명, 뭐 20명, 30명 정도 된 동료들이 굉장히 되게 몰입해서 성과를 만들어내가는 그거를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만큼의 어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일을 같이 해내려고 하고 그런 경험들을 좀 다시 하고 싶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세상을 좀 변화시켜 보고 싶은 근데 그것을 약간 주도적으로 해보고 싶은 그런 좀 성격적인 것도 좀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대기업을 다니면서는 사실상 내가 하고 싶은 거하고는 상관없는 회사에서 정해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 충분히 경험한 업에 대한 전문성 가지고 창업에 한번 뛰어들어 본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오게 된 과정이지 않았을까.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외치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일하는 것을 보니 과정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창업을 했는지 잊지 않고 그 가치를 실현시켜왔기에 좋은 결과가 있는 거겠죠. 윤호야 가자. 아이고, 아직도 안 헤어졌네. 이 두 사람 좀 떼어놓고 싶다. 되게 동익이랑 저랑 약간 소울푸드 같은 종종 같이 와서 먹습니다. 그래서 먹고 가려고. 집에 가면 밥 못 먹으니까요. 너무 늦어서? 네. 애들 자고 있을 것 같아요. 맛있어. 보통 이제 스타트업이든 이제 회사들 이렇게 멋있는 말들 많이 쓰잖아요. 비전이나 미션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근데 이게 저희가 약간 피부에 와닿는 순간 그 멋있는 말들도 되게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어쨌든 정보 비대칭성이 굉장히 높은 금융 상품을 잘 이해하게끔 돕는다. 그리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돕는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사실 그런 미션을 비전을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사람들이 자기 금융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잘 이해하고 또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조금은 어렵고 복잡할 수 있는 핀테크 분야에서 일하지만 두 대표가 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들의 소득이 빛을 보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고객을 위한 금융 상품, 고객이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 돈보다 사람이 중심인 세상이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사실 올해 아이트 안 하냐.